자, 주가 폭락 때문에 이제 속 쓰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 시장 내 모든 매매를 20분 동안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어제 연달아 발동됐습니다. 비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윤 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민경인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네. 자, 지금 뭐 주식시장 상황이 정말 이 비상한 상황이에요. 예사롭지 않고요. 네네. 자,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번 인터뷰 때, 네. 조금 빠져도 괜찮다. 사실 네. 1000포인트 정도 빠져도, 예. 얼마 안 빠진 거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좀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그래서, 이 좋을 때 더 좋아져야지. 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네. 조금 고르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되게 공포스러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오늘 제가 요약해서 오늘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릴 거를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네. 예.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설명을 이제 굳이 하자면 네. 촉발시킨 것이 이제 전쟁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전쟁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그게 중동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과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과도한 상승세, 그 다음에 과도한 어쨌든 수급 불안 이런 것이 원인이 된 거고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땐 전쟁이라는 재료가 촉발됐을 뿐 빠질 때가 돼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빠지는 것도 많이 빠져가지고 좀 공포심을 가지실 텐데요.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곧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다시 투자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더 좋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이게 예. 폭등하는 것, 상승세가 강력하다 못해 뜨거운 것이 사실 한국 증시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새파랗게 질린 아시아 증시 상황을 보면 이게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도 대만도 급락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이 되면서 그거가 전쟁이 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 켜고 올라가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아시아 증시는 또 특히나 우리 아시아 쪽은 에너지에 관련해 가지고 취약한 지역들 아닙니까? 저희 부존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영향을 증시가 선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급락을 한 거고요. 오늘 보면 또 나스닥이 오늘 올랐거든요. 1.29% 지금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진정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과도한 어쨌든 폭락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기를 거치면서 네. 좀 이제 앞으로 향후를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근데 지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떡하냐 이런 예.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래를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아예 손절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빚내서 이렇게 주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좀 손해 보더라도 지금 탈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중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방송해 주시는 교수님들 내용들을 보면서 네. 참 정말 설명 잘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역사적 관점, 외교적 관점에서 보는 건 이제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만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장기화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증시에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저는 이제 뭐 동맹국의 대통령을 뭐 제가 함부로 비난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보면 네. 절대 자기 손해 보고 일을 진행할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그분의 가치는 돈에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손해가 되는 일, 그다음에 예.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손해가 되는 일을 밀고 들어갔을 경우에 그 본인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네. 이분의 어쨌든 행동은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창피함도 무릅쓰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지금 벌써 전쟁 초기인데도 벌써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벌써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시켰다, 무슨 사우디가 뭐 이렇게 시켰다 이런 논란이 벌써 나오는 건데 그거는 사실 그 내부에서 그 공개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 방법도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이 뭐 포탄이 뭐 그 재고가 떨어진다는 등 별 이상한 소리들 막 나오는 걸 보면 네. 벌써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은 그냥 미국 혼자 남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 행동으로 봤을 때 과거의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는 혼자라도 그냥 중단하고 나올 분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공격을 했나요?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가. 예. 너무 잘하신다. 트럼프 예.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네. 예, 그래서 이게 그 경제를 이끌면서 협상을 하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큰 거대 시장을 놓고 너 여기에 투자 안 하면은 뭐 관세 때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협상하기 되게 어려운 분이지만 예. 이 주식 시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예. 그 이분의 입이나 행동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 과연 미국이 계속 그 어려운 전쟁을 할 것인가 예.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그래서- 순간 되면은 전황이 불리해도 이란의 공격이 예. 정말 치열하다 하더라도 예. 치열하게 저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이제 손 털고 나올 그렇죠. 것이다. 예, 저희가 봤을 땐 도저히 이게 이겼나 싶은데 분명히 그러고 나오실 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그분이 어떤 성향이건 그건 중요치 않고요. 그분도 그럼요. 어쨌든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니까 예.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싸움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만약에 패전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타격이 오거든요. 네.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저는. 예. 많은 분들의 분석이 또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예. 트럼프가 예. 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장기전인데 장기전으로 가겠는가? 예.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지금 끝도 없는 베트남 전쟁 같은 그런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예. 하는데 뭐 그렇다면은 이란 전쟁이 조기에 뭐 종식된다 이거보다도 이란 전쟁에서 예. 트럼프가 조기에 이제 손을 뗀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저는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란에 주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란에, 이란은 확 열이 받아가지고 막 예. 사실 뭐 제가 보기엔 이성적으로 그 대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기뢰라도 깔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예. 이래버리면 이거 제거하는데 오래 걸리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란의 행동이 더 지금 그 돌발적인 행동이 더 위험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뭐 지상군 투입한다고 이렇게 끝 겁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누구나 그거를 쉽게 투입하면은 더 나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벌써부터 저기 탈출구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이란이 네. 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란이야말로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붙잡고 퉁퉁 때릴 못 수 나가게 있죠. 만드는 게 최고의 복수겠어요. 또 그러면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사실 뭐 제가
그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손자병법을 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거지 싸움 걸어서 그 다음에 이기는 그런 전쟁은 요즘에 통하지 않거든요. 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즘 이겨놓고 하는 현대전은 겁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예. 싸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어떤 예. 주식을 사야 하는가? 전쟁을 기점으로 방산주, 에너지주가 살짝 예. 반등했다가 또 어제는 또 추락을 했는데 예. 이 증권 전문가로서 이럴 때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지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제가 사실 조언할 형편도 못 되는 게 저희가 금요일 날 그 방산주를 샀다가 네. 이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고 예. 반도체주를 탔는데 전쟁이 나버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월요일 날 방산주는 왕창 오르고 예. 지금 엉망됐어요. 저희도 지금.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예. 방산주는 그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전쟁이 딱 시작되면서 이벤트로서 확 오르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과연 전쟁이 장기화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네. 이것도 쉽지 않은 투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이 또 전쟁이 지금 뭐 예측하신 대로 그 트럼프가 발을 뺀다면은 지금 예. 방산주 사봐야 의미가 없겠어요. 그렇죠. 이 네. 방산주도 사실은 그 SRI 투자라고 해서 사회책임 투자 펀드 쪽에서는 이런 뭐 전쟁하고 이런 주식은 뭐 담배 이런 주식은 사실은 추천하지 않아요. 네, 해로우니까 인류에게. 남 때려잡는 거 이런 거에는 투자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방산을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요즘 똘똘해져가지고 밖에서 그 나라 위하는 일도 많이 하니까 네. 잘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걸 네.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해운 보험료가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주라든지 뭐 해운 단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조정기를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종목을 다시 발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왜 조정기가 중요하냐면요. 예. 그동안 계속 상승할 때는 네. 그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무섭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한 주에 60만 원, 70만 원 이러면은 들어올 그 생각도 사라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신규 투자 없이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기를 계속 해버리면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 예, 주식시장이라는 건 계속 자금이 유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조정기를 겪으면서 확 이렇게 꺾이면서 조정기가 겪으면은요,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죠. 맞습니다. 이런 기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오버슈팅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내려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렇게 이 전 세계에 어쨌든 그런 그 충돌 국면에 많이 껴가지고 우리가 무슨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국면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펀더멘탈이 탄탄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대해서 지금 그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이런 건 걱정 안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전쟁에 대한 것도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물론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화되면 미국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그때도 주식은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감만 안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전쟁은 조기 종식될 겁니다. 적어도 트럼프 입에서는. 트럼프가 그렇죠. 우리가 이겼다 하고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일으킨 놈이 트럼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란은 결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복수할 때까지 전쟁이다 이러겠지만 트럼프가 종전 선언해버리면 뭐 그걸로 끝나게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경윤 평론가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뭘 투자할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온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반도체를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조선,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반도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참 사실 현대자동차가 그 로봇을 만든 것도 참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네. AI 피지컬 예, 로봇. 네. 휴머노이드 뭐 이런 거 만든 거 대단하다고 보는데요. 네. 모든 그런 곳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특히나 AI 산업은 되게 지금 유망한 것이고 그래서 네. 물론 반도체가 계속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5년 정도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5년? 그 이후 예. 네. 그다음에 그 이후 5년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반도체,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것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반도체와 관련된 무슨 그 협력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도 좀 잘 보시고 네. 거기와 관련된 것들을 매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그렇고 전 은행주는 좀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은행주는 금융주 중에 은행주는 별로 안 좋게 보내요. 그럼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저 주식 시장이 불붙고 있으니까 네. 뭐 증권주 정도는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주식시장 호황기에 유일하게 그 혜택을 다 보는 데가 증권회사죠. 증권회사 엄청 호황이죠 지금. 그런데 저는 증권회사 주식은 그러니까 그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처음에 출범하실 때 은행의 PBR이 1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예, PBR이 1이 안 된다는 건 장부 가치만큼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걸 제가 후배 중에 굉장히 그 유능한 회계사가 있는데 참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친구인데도 정치적으로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되게 영리하다. 뭐 대통령 때 이렇게 표현한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대로 말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저 PBR주 이러면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은행주가 계속 일도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재무제표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시장에선 성장성이 없다고 본다는 거죠. 금융주가. 돈은 엄청나게 벌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일할 것이 없는 것이고 거기 있는 인력들도 그냥 기계적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만 받는 것이지 아무런 성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PBR 1을 넘는 것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 증시 속에서도 간신히 일에 갔고요. 실제로 일에 못 간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증권회사는 대부분 그 금융회사들의 계열사들로 편입되어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좋기는 한데 증권회사가 어떤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가 아닌가. 특별한 어쨌든 대한민국을 선도할 만한 산업으로서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투자 중심의 그 미국의 투자은행 같은 것으로 변신한다면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이쪽 분들도 보수적이라 그런 위험을 안 가지려고 그냥 수수료만 받는 그런 업만 계속 하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금융인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제 9시에 또 장이 열리면 오늘은 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어제 뭐 미국 증시도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과도하게 빠져가지고 어제 사실은 60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거의. 698포인트 빠졌는데 뭐 12% 하락했는데 오를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것이 뭐 또 추세를 또 이제 다시 상향으로 올리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하락을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 그 1달락을 짓는 정도에서 바닥을 치는 좀 그런 정도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기 딱 좋은 시즌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투자하기 딱 좋은 때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저 민경윤 평론가는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꼭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주식은 많으니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뭐 망하는 추위는 아니다라는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저 예. 나중에 저 스튜디오에서 한번 좀 뵀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예. 길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증권노조위원장이면서 경제평론가인 민경윤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